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안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힘 의총한다고 집에 들어가서도 또 봤어요. 뉴스가. 결국에는 밤 몇 시쯤이죠? 한 8시 9시쯤 돼가지고 그렇죠. 이제 8시 반 정도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또 화이팅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내피셜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랑과 전쟁 드라마 한 편을 찍은 것 같다. 예? 자, 국민의힘 갈등이 이제 극적으로 봉합이 됐는데, 자 간결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래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지옥과 천당 롤러코스터 네? 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뭔 카스터요? 롤러코스터. 뭐 아시겠지만 전면 선대위를 해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개편했고 그러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정리했고 후임 당직 인선에 들어갔는데 최고위에서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가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이유는 윤핵관 문제였습니다. 이철규 전략기획 부총장 임명안을 이준석 대표가 거부를 했고요. 이유는 이철규 전략기획 부총장이 윤핵관 권성동 전 사무총장의 측근입니다. 그러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 총 사퇴 요구에 들어갔어요. 먼저 원내 지도부가 대표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했고 의총을 열어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은 나에게 공개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시간 달라. 네. 30분. 그래서 이제 공개 토론 대신에 30분 줬고 그렇게 하고 또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이제 사퇴 결의안이 의결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8시쯤에 윤석열 대표가 나타났어요. 예. 윤석열 후보죠. 둘이 같이 들어왔더라고요. 의총장으로. 네. 그래가지고 나도 여러분이 뽑았고 국민이 뽑았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준석 대표도 앞으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1분 1초도 허투루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극적인 봉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쫙 간결하게 잘 들었고요. 최수영 평론가님, 네.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는 거의 다수로 우리가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 사퇴 결의안을 이끌어내야 된다. 물론 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권고 결의안일 뿐이고 어떻게 대표가 버티면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의 약간 좀 그 홍준표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는 걸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홍준표 이런 거 좋습니다. 새로운 사실. 홍준표 의원이 조금 이제 윤석열 후보 측과도 물밑으로 좀 교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도 좀 교감을 해서 어쨌든 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 봉합 과정에서의 좀 약간 기여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좀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기사로는 전혀 접하지 못했는데. 홍준표 의원 역할론이 좀 있었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거중조정이죠. 뒤에서 마쿠에서 아마 싸우지들 말고 이제 잘 좀 해라. 이준석 대표에게는 어쨌든 좀 다시 들어가서 예. 이제 그 뭔가 역할을 맡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측은 너무 또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역할들을 좀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좀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할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장 많이 공식적인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언론 잠깐만요. 보도를 보면은 배종우 교수님. 네.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윤석열, 홍준표와 내주에 회동한다. 다음 주에 회동한다. 제가 그러면 그러면서 제가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럼 제가. 원팀 행보 나서나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야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의원에게 런닝메이트 수준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쿠킹이 됐다는 얘기죠. 저 얘기가 언론으로 흘러나왔다는 거는 조금 어떤 식으로든 쿠킹하는 과정이 있었다. 쿠킹? 요리하는 과정이 있었다. 네. 오늘 영어들 많이 쓰시네요. 네. 자, 어제 의원 배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있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도 막판에 또 중재 역할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보도일뿐이니까. 다 떠난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확인되지 체면 않고 살려주기 용 아닐까요? 예, 네. 알겠어요. 어제 그리고 의원총회가 열리는 동안에 윤석열 후보는 청년 보좌역들과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아주 강도 높인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과거 검찰총장 당시에는 체계를 따르되 소신과 자유가 있는 능동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지금은 후보님의 이미지가 꼰대이자 수동적인 후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담회를 한다는 사실도 3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아는 정보가 없는데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선임이 되고 3주가 지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도 스스로 사무총장이라고 소개하시던 권성동 의원은 정말 물러난 것이 맞습니까?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저 역시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대로 간다면 반드시 실패할 후보를 보좌해 역사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들의 이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마지막에 한 청년이 간신, 아첨꾼,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 이런 쓴소리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최수영 평론가님 네. 영향을 미쳤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 또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하고 간담회 했는데 화상 스피커폰으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말이 많았었잖아요. 도대체 현장에 도착하지 그 현장에 안 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2030이 스윙보트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중 플레이 하듯이 하면은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 점도 굉장히 좀 그 윤석열 후보씨 자극이 됐던 것 같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너무 구석구로 몰면 안 된다라는 2030의 얘기들이 좀 주요했다라고 좀 저도 보여집니다. 자, 배지영 교수님, 국민의힘 내홍 이제 어제 밤으로 해서 완전히 봉합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말 그대로 봉합일 뿐이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완전 코너에 몰렸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식물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투항적인 그런 봉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준석 대표가 또 떠나면은 당 대표 그만두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근본 문제는 역시 내부의 권력 투쟁이거든요. 윤핵관하고 이준석 대표하고의 권력 투쟁인데 방금 정치 기생충이라고 얘기하면서 권성동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물러났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내관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내관이 뭐냐면은 3월 9일 날 대선과 함께 재보선 5곳이 치러지거든요. 그날 서울 종로.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서초. 그래서 이제 이곳 공천을 둘러싸고 또 그리고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윤핵관하고 이준석 대표가 충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달 중하순부터 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5개 지역 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천관리위원장도 본인이 임명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윤석열 측에서는 공천 문제도 그러고 이 공천관리위원장도 그러고 대선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플러스 뭐 일정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전략 가지고 계속 충돌해 왔기 때문에 또 충돌할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정 부분 동감하는데 사실은 지금 단기 필명 그 이제 선대위가 꾸려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선대위니까 슬림하게 하는데 이제 이거는 지금 사실 기능적으로 가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세대 포위론이 기본 전략이에요. 세대가 다 포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게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2030 그러니까 4050만을 빼고 나머지 세대를 다 우리가 이겨내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데 사실 그건 말이 쉽지 이게 기본적인 선거 캠페인을 전환하다 보면은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권영세 그 사무총장 선대위원장은 지금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 그런 데서 조금 이제 캠페인 방향도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또 무언가에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한 목리를 부릴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봐요. 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듣고요. 네, 오늘 여론조사 갤럽 결과가 나왔는데 배지영 교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줄래요? 네.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급등을 했어요.
무려 15%로 지지율이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안 후보가 네,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된 가장 높네요. 네, 여론조사 지지율 가운데 최고 마의 15%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36%, 2주 전에 그대로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35%였는데 26%로 무려 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36, 윤석열 26, 안철수 그렇습니다. 15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5%에서 15% 무려 안철수 후보 10%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그대로 옮겨진 거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보수 지지층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66% 지난번에 얻었는데 이번에는 49%로 무려 17% 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상당 부분 안철수 후보 지지로 올라갔습니다. 안철수 후보 3% 지지했는데 14%로 지지율이 올랐고요. 호감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38%로 1위까지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계속 확장될 것인지 지속성, 확장성이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고요. 응답률은 1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안철수 후보의 지금 배 교수 소개한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약진이 아주 눈에 네, 띕니다. 네. 근데 역선택이나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 이번 호남에서 조금 많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역선택이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난 18대 총선에서 호남에서 38석을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호남 전역을 싹쓸이했던 적도 있어서 네. 이거 역선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여전히 남아 있고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보면 18세에서 29세까지 이재명 후보가 24, 안철수 후보가 23을 했어요. 이거는 청년 표심을 양분했다는 거지 이걸 역선택으로 보기 좀 어렵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17%가 빠졌는데 안철수 후보가 13% 상승했거든요. 그럼 이 빠진 것을 고스란히 가져갔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분석 같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그 지지율을 때문이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방어막을 형성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중도에서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33, 윤석열 24, 안철수 22 나온 것은 지금 이게 역선택이라기보다는 중도 약진, 그다음에 청년층의 유입 이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좀 합리적인 그런 분석 같아요. 예. 저는 뭐 역선택이라는 것을 뭐 굳이 용어를 동원한다면 하겠지만 이게 여론조사에서 사실 역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가능하지도 않다라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선택이 아닌 게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그대로니까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단일화에 이제 많은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는데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가 만남을 제안한다면 만날 수는 있다 말하는데 어제 밤에 KBS 9시 뉴스에 인터뷰했던 내용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들끼리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서 뭐 협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같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만나긴 만나는데 네, 딴 얘기 안 하고 밥만 먹고 헤어질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는 반사작용일 뿐이지 조금 있으면 지지율 꺾일 거다. 그리고 또 단일화에 대해서 또 선을 긋고 그래요. 윤석열 후보도 현재는 단일화에 대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민에 따르겠다 이런 건데 두 분, 자 단일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유일한 출구 전략이 단일화입니다. 현재 당 내분에다가 자질 문제 본인의 그리고 처감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꺾인 상태고요.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럼 이제 유일한 출구가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이 대선에서 역전하는 길밖에 없으니까 겉으로는 성급히 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계속해서 단일화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현재는 전략적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덩치를 키우겠다라는 것인데 벌써 KBS 인터뷰에서 밥만 먹을 수도 있다라면서 단일화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하고 달리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단일화 할 수도 있고 완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본인이 확실하게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을 경우만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죠. 왜냐? 이번에 또 단일화했는데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하고 단일화한 것처럼 패배한다면 사실상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지거든요. 따라서 확실하게 단일화해서 승리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완주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단일화 문제가 야권 단일화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비슷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높고 한쪽이 낮다. 이러면 단일화가 별로 잘 안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과거 단일화를 놓고 보면은 예. 기존의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낮았고 오히려 밖에 있었던 지지율이 높았던 경우들이 많아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그때는 정몽준 후보가 훨씬 높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단일화도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은 거꾸로 이제 밖에 있는 후보가 좀 낮은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갤럽을 놓고 보면 15대 26 구도잖아요. 예. 근데 이게 20대 25 구도 정도로 갔다.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땐 비슷해지면. 그 비슷해지면은 그때 더군다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요구가 50% 넘는 입장에서 단일화 압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 국민 여론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승불전 예측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네. 주목할 점은 이재명 후보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은 야권 단일 후보라면 정권 심판론이 구도에 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도 전혀 이건 좋아하지 못할 지금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3월 9일 딱 60일 정도 남겨두고 앞으로 이 대선 판도가 어떻게 요동칠지 예측이 좀 불가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쪽에 그 탈모 공약, 그래서 밈이라고 그러죠, 밈. 예, 콘텐츠를 갖고 젊은 유권자들이 갖고 노는 거, 커뮤니티 같은 데서 거기에 이재명 심는다, 이 탈모 공약이 해외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선 공약이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된 적이 있었는지 좀 깜짝 저도 놀랐는데요. 보니까는 AP, 로이터 등 세계적인 통신사, 그리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까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약으로 라는 이제 탈모 공약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외신 같은 경우 과거에는 대한민국 대선이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또는 뭐 대미 관계, 경제 등이 주요 이슈였는데, 굵직한 게 이슈였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 공약을 내세우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예. 아주 지지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 이재명은 심습니다. 뽑는 게 아닙니다. 이 동영상이 지금 폭발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소확행 공약이라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세세한 행보. 보도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지금 포퓰리즘 비판도 뜨겁다라는 이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뭐 1000만 탈모인 이런 얘기하잖아요. 배 교수도 저 피자, 알파벳 피자 들어가는 약 먹는다며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 저 최일구 앵커께서도 여보세요. 근데 비싸요, 사실. 글쎄, 그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1년으로 치면은 이거 장복을 해야 되는데 석 달치가 한 15만 원 든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15만 원 이상 들 거예요, 아마. 약국에서 이제 카드로 사니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최수영 평론가님, 이게 뭐 모퓰리즘이다. 그렇죠. 머리 못자, 털 못자 써가지고 또 포퓰리즘 공약이다. 이런 또 비난 여론도 존재하는 건 또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공약화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건데, 암환자 권익협의회에서는 이거 비급여 함양 치료제 비용도 센데 뭐 이런 거 개별로 하면 되겠네, 미용에 가까운 부분인데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건보 어쨌든 적립금이 2024년이면 다 고갈되는데 이런 데까지 써야 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어서 공약까지 가는 데는 조금 좀 거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이 화제된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 대선의 상수처럼 있었던 이념 갈등이라든가 지역구도 이런 게 사라지는 순기능적 측면은 좀 있어 보인다는 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배 교수님,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재명 후보 둘째 형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요, 일단 뭐 양비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도 좀 이 욕설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상당히 옹호하는 듯한 그런 쪽이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된 이재명 후보의 형 재선 씨의 욕이 너무 심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그 욕설 파일을 공개까지 한 것도 너무나 좀 잘못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욕설까지는 좀 고인이 된 재선 씨의 아내가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욕설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자, 끝으로 요 얘기 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던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요 내용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뭐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일단은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야당 당시의 자유한국당 지도부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해 주는 게 좀 부정적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책글상을 좀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 때 안 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해줬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요. 동시에 또 야당에 좀 교란하기 위한 그런 배경도 깔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시 야당 대표가 이제 황교안 대표였고 원내대표는 나경원 의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수영 평론가 네. 이 인터뷰에 대한 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야당은 뭐 당연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러죠. 김재원 최고위원도 거짓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고 지금 사실 보면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도 2019년 7월 18일 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따로 시간까지 내서 석방을 요구했는데 내가 왜 그러겠느냐. 그 발언은 거짓말이고 분명히 그러면 거짓말이라면은 그 노영민 비서실장은 책임질 각오하라 하고 아주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권 뉴스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갈등이 파국 직전에 극적으로 봉합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 후보와 이 대표에게 한마디씩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먼저 배정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정말 또 안 싸울 거예요? 잘했군 잘했어요가 나옵니다. 이거 처음이네요. 처음입니다. 예. 자,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이어서 최수영 평론가 해주세요. 3, 2, 1. 이번에는 반창고 봉합이 아니라 재봉틀 봉합이 되길 바랍니다. 우와 최고다. 오늘 뭔가 배 교수보다 더 평가가 좋은데 최고라는데 잘했군 잘했어요가 아니라 재봉틀. 최고래요. 재봉틀. 오늘 예. 금요일날 두 분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대권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